자, 30명 중에 1등급이라고 하면 4%라고 하면 몇 명이냐면 인원이 1명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약 2명이 되고요. 그리고 3등급은 그 이후가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생각해도 과연 우리가 서울대 아니면 연대 우리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한 반에 몇 명이 그런 데들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반에서 1등 가겠지, 2등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게 실제고요. 지금 여기서 나타난 것도 그래서 1등급과 2등급 안에 들어야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입니다.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 즉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학생들을 바라보고 성적을 바라보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등급, 2등급, 3등급 중에 과연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를 보면 우리 친구의 현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 여기 들어가 있는지, 여기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정확히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혹 내가 1등이냐, 2등이냐 말을 담임 선생님께서 진행해서 조용히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A가 10%가 채 안 되는, 특히 수학하고 국어, 영어 부분에서 10%가 채 안 되는 학교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심지어 25% 이상, 30% 이상이 A인 곳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본 학교로는 50%가 A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과연 우리 친구가 똑같은 93점, 95점을 맞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친구의 위치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아니면은 5등급 이상인지 확인할 길이 없이 멍하게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이제 자신만만하죠. 왜냐하면 사실 94점, 95점 해봤자 시험에서 한 문제 틀렸거나 두 문제 틀렸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다 맞은 친구들이 1등급, 2등급을 포괄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진짜 먼저 오늘 오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자면 네, 그 문자에 제가 URL 보내드린 거 보였을 겁니다. 그쵸? 거기에 들어가 보면 요 학생부 교과목 백분율 및 등급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등급을 나누기 위한 계산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건데요. 보시면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99점을 맞고요. 평균이 69인데도 등급이 2등급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100점이 아니면 1등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학교 내신은 100점이 아닌 과목은 모두 1등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건 이제 99점, 98점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97, 96 등등등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밑에 평균을 보시면 80점이 아니라 75점하고 67점의 평균을 갖고 있고요. 편차도 20이 안 돼요, 채.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다음 걸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제가 실제로 아이 경기북 가고 이번에 합격한 친구 중에 한 명의 관리를 했던 파일인데요. 제가 컨설팅한테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그 윗부분을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제 관심 있게 중요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과학이 99점이에요. 그런데 평균이 81.5에 표준 편차가 15.6입니다. 그러니까 몇 등급? 3등급이에요. 이 학교에서 100점인 친구는 1등급이고요. 99점인 친구는 3등급입니다. 2등급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90점, 99점, 98점 맞아서 의기양양한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당연히 잘했죠. 지금 99점이라는 거는 중간이나 기말 중에 하나 틀렸고 나머지 다 맞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99점이니까 너 공부를 잘해 또는 99점인데 3등급인데 공부를 못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실제로 학교에 올라갔을 때의 경쟁력이 이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어, 실제로 당연히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평균이 70점대에서 80점대 사이에도 유지하는 점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 등급을 나누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99점을 맞은 게 간신히 맞은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점수가 나온 건지를 정확하게 보고 한번 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께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바로 평균하고 표준 편차예요. 자, 기록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아까 보여드렸던 제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걸 다운받으셔도 되긴 하지만 평균이 80점 이상, 표준 편차가 15점 이상이라면 그 학교는 100점이 아니면 1등급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숫자를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여기에 있는 92점의 사회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96점의 과학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나 아니면 우리 아이하고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강조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제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보실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부의 장단점을 확인하려면 우리 친구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라는 부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친구가 마냥 공부를 잘한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 가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아래쪽에 잠시만요. 우리 친구들이 핵심 교과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 진로에 관련된 게 어울리느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부모님께서 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국어도 잘해, 영어도 잘해, 수학도 잘해, 과학도 잘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진로와 우리 친구들의 잘하는 과목을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반대로 꼭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앞서서 먼저 연결시킬 필요가 굳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본인이 현재로 열심히 학습했던 게 아닌 건 알지만 자기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아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진로가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친구가 지금 현재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똑같지 않는데 본인이 그냥 이거를 좋아하니까 라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상담을 하셔서 이 친구가 재밌고 신기하고 좋아서 이것을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고교 학점제 선도에 넘어서 고교 학점제 단계적 허용 단계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핵심 교과라고 한 것과 전공 적합성이 같다면 당연히 좋지만 다르다면 이것이 다른 것이 왜 다른지를 보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 키워드라는 것은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다만 대입에서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 종합전형 사용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앞선 두 키워드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가지 중에 1번 공부의 장단점 확인하기는 앞에 있는 두 개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뒤에 있는 두 개도 충분히 대입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했겠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두 가지는 누가 사용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바로 부모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내신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가 진로를 선택했는데 진로 선택했을 때 부족한 과목에 경쟁력이 부족한 과목이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 부족한 과목을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진로 선택을 했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잘하지 않는 과목이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내가 도전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설득하고 상담하고 정확하게 마치고 난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야지 아니면 결론적으로 진로가 바뀔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라는 게 컨설팅하면서 충분히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래? 라는 것을 포인트를 이 방학에 잡아야 됩니다.